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 상황 살펴보시면요. 미국발 훈풍을 받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상승세를 기지개를 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2,547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도 0.86% 상승한 730선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에서 이 수급 또한 우리 국내 증시의 상방 압력을 좀 더 가했던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 장에서 드디어 외국인의 매수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완화 발언이 너무나도 강경하지는 않았다라는 평가 속에서 오늘 장에서 외국인이 바로 또 순매수로 전환해주는 모습이었죠. 3,500억 원 넘게 사자세를 외쳤고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까지도 잡히는 모습이었습니다. 4천억 원 넘게 동반 사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에서도 양 매수가 잡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를 보였고요. 개인 홀로만이 900억 원 넘게 팔자세를 지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테마를 통해서 국내 증시 흐름까지도 한번 더욱더 면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트럼프의 발언에는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이 AI 인프라 투자를 구축하기 위해서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라는 이야기겠죠. 이에 따라서 오늘 장에서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들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어마무시한 이 전력망이 사용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호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력이 만약에 부족하게 된다면 여기에 따른 대체 에너지가 또 원전이 될 수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장에서 전선뿐만 아니라 원전주들까지도 상승 시세를 내줬습니다. 관련주들 과연 이 모멘텀을 받고 더욱더 기지개를 켤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양자 암호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AI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이 부분으로 파생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규제 완화된 소식으로 인해서 간밤 미국 증시에서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기지개를 켰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 16% 넘게 그리고 리게팅 컴퓨터 또한 40% 넘게 급등세를 가져갔는데요. 이 모멘텀을 국내 증시에서도 받으면서 오늘 장에서 양자 암호 관련주 상승률 상위단에 많이 차지했습니다.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아이윈 플러스 또한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는 가장 이 양자암호 내에서 대장주격을 역할을 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한국 첨단 소재였는데 오늘 장에선 여기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양자 암호 테마 내에서도 계속해서 순환매 양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순환매 박자를 맞추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HBM, AI 반도체주들까지도 훈풍을 받았습니다. 여기다가 내일 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실적 역대급일 것이다 라고 지금 증권가에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8조 원보다 더 높게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증권가에서 속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SK하이닉스 정말로 8조 원 넘게 나올지 지금 HBM 쪽으로는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골드만삭스에서 또 목표 주가를 또 대폭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거든요. 과연 이 모멘텀을 받으면서 향후 반도체주들 특히나 AI 반도체주들 내일 장에서 더욱더 기재기를 켤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전히 트럼프의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가 관세 관련돼서 어떤 부분을 챙겨봐야 될지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과연 증시적인 분위기가 또 상방으로 더 열릴 수 있을지도 한번 잠시 후에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코스피는 1% 넘게, 코스닥은 1% 가깝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앞으로 국내 증시 계속해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도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백종국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은 국내 증시 아주 빨갛게 물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기는 전문가 백종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관세 정책이 평가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증시에 대한 상승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의 상승으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보이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설 연휴 위험 회피성 물량이 과거에 계속해서 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관련된 위험 회피성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다행히도 시장의 우호적인 트럼프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우호적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무난히 물량 소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긴장감을 늦추기에는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취임이 아직 하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관련된 이슈들 굉장히 크게 그리고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은 예상하기 조금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리스크 그리고 새로운 뉴스들을 잘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시간 혹은 장 끝나고 이러한 부분 뉴스라든지 새로운 이슈 체크가 좀 어렵다라는 분들은 당연히 저희 방송을 보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정보 제공해 드릴 거고요. 관련해서 좋은 종목들도 여러분께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 종목들 받아가셔서 투자에 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당분간은 트럼프의 입에서 또 어떤 발언이 나올지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문을 열고 오늘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대 최대 실적이다라는 이렇게 기사가 장 마감 이후에 나왔고요. 또 내일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적 잘 나왔는데 과연 이 부분이 내일장 주가에는 얼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좀 혼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바이오주들의 좋은 영향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한 실적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CDMO 사업은 위탁 생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를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 반도체의 설계보다는 제조하는 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고 있죠.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 생산과 관련된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실적 성장 올해에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관련해서 바이오주들의 성장 저는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이번 실적 발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한 환경도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 물론 노이즈는 있습니다만 저는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바이오주들 굉장히 좋은 이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바이오주들 혼풍을 타고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서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비유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일 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시장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8조 2천억 원 가까이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또 지난 8일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다 통틀어서 6.5조 네, 원이었습니다. 이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인데
증시인데요. 과연 이만큼 잘 나올지 그리고 잘 나오게 된다면 국내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반도체 SK하이닉스 실적은 저는 잘 나올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뭐 컨센서스를 굉장히 크게 상회하는 실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 정도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실적 발표분에 대해서 사실 오늘 시장 반도체 종목들 특히 SK하이닉스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부분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기대한 만큼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 상당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건 제가 반복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죠. 관련해서 SK하이닉스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만 발표하게 된다면 상승 쪽으로 충분히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수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크지만 추가적인 올해 실적 상승도 저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혹은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뉴스를 보더라도 반도체 우호적인 정책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업황의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실적 발표가 국내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지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지수 자체로 좀 상방이 열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진 청개구리처럼 움직였는데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잘 나온다고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해서 이를 또 미리 선반영해서 올랐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락하진 않을까 꼭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돼서 하락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저는 네. 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위험, 회피성, 리스크가 있는 물량에 대한 매도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시장 대비로 과하게 좀 먼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네네. 있었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좀 나왔던 부분이 있고 SK하이닉스는 그때와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강한 상승보다는 눌리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만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간의 일시적인 눌림 자리는 재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컨센에 부합하는 성적만 나오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오히려 주가적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상방으로 좀 더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증시 자체가 내일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시청해 보시면서 지수에 대한 전략까지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에서 많은 또 투자자들이 거래한 종목들 위주로 10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반도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SK하이닉스로 인해서 또 호실적에 대한 네, 전망으로 맞습니다. 인해서 오늘장에서 상승세를 가져갔죠. 맞습니다. 내일 발표할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한미 반도체에 대한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실적 성장 한미 반도체 나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에도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사실 한미 반도체 부분은 지금 거래 대금 상위 종목으로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 재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당시에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좋은 수익권에서 정리를 하실 수 있었겠죠.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 추가적인 상승 혹은 눌리는 구간이 나왔을 때 재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유는 바로 실적입니다. 지금 실적 시즌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 지금 국내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저평가 구간이라고 한다면 실적이라는 부분이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컨센서스가 높게 되어 있는 종목들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만 나오더라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설 연휴에 대한 부분만 제거하고 본다면 충분히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SK 하이닉스 실적 잘 봐야 될 것 같고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 좋은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반도체 종목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 성장이 올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평가 영역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투자 올림픽 종목으로 좀 제시해드린 반도체 종목들이 그러한 종목들이었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좀 강한 슈팅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눌리는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인 스탠스로 충분히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어떤 또 타점에서 우리가 좀 종목을 봐야 될지 궁금하다, 도움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활짝 열어뒀습니다.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오셔서 또 한미 반도체 우리 또 전문가님께서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타점까지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알테오젠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리포트발 이슈도 있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73만 원까지도 또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 네, 과연 맞습니다. 그만큼 갈까요? 저는 충분한 여력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작년에 아마 상승률 1등을 네, 기록했던 맞아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다 코스닥 1등 그리고 바이오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알테오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은 저는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좀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 분명히 바이오 주주들의 우호적인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대장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종목 자체만 보더라도 파트너사들의 적극적인 계획에 따라서 실적 성장을 올해에는 숫자로 좀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 더불어서 바이오 종목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오늘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매수가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화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오늘 121선, 61선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자리, 기술적인 자리에서 상당히 좋은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쌍바닥 형태의 자리, 매수 자리에서 굉장히 유효한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냈고 이평선을 돌파하는 자리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 거래량에 비해 강한 거래량까지 동반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당장의 실적은 좀 아쉽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지만 올해 분명히 실적을 숫자로 증명해낸다라고 한다면 상승 탄력도 작년만큼의 상승 탄력도 분명히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알테오젠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같은 바이오 종목들, 특히 올해 주목하고 있는 부분, 비만약과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작년에도 좋은 움직임 보여줬지만 올해에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 바이오 종목도 움직일 때 그와 관련된 섹터들, 관련된 종목들 같이 좀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공부방 들어오시면 제가 관련해서 종목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알테오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올해 숫자로 또 보여줄 수 있는 바이오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보이는 종목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이오주인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타점을 잡기보다는 정말로 기술적인 분석 혹은 이슈가 나오는 대로 좀 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장 중에 혹은 장 시작 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종목들에 대한 또
전략까지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저희가 친절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또 알테오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VT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이 화장품과 부분도 관련된 매출에 종목. 대한 또 이슈가 있죠. 네, 맞습니다. VT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실적으로 증명을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상승, 올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 반도체, 바이오 말씀드렸고, 트럼프 정부 정책과 우호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화장품 주들도 분명히 트럼프 정부와 우호적인 정책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한 거래량과 함께 윗꼬리를 좀 달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새로 진입하신 분들은 아마 손실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심 있고 수익권에서 정리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매매 관점에서 계속해서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 부분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실적 부분도 한번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이미 증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올해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VT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까지 이미 200% 넘는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적 성장이 굉장히 강하게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차트 좀 길게 보면 굉장히 강한 상승이 계속해서 좀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오는 상승의 이유 실적입니다. 실적 부분을 충분히 증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부담스럽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근에 상승 탄력도가 조금은 떨어진 구간에 위치했습니다만 올해의 실적 상승을 예상을 해본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서 화장품 주들도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들, 우호적인 섹터로 좀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기술적인 자리에서 21선 돌파를 하지 못했던 건 조금은 아쉽습니다만 재차 상승, 재차 돌파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지금 자리에서도 저는 단기적으로 매매 가능하다,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실적으로 검증된 종목, 올해에도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종목, 기술적인 자리에서도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 터지고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VT에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으로는 VT에 대한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VT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으로 증명이 됐던 종목인데 올해 또 실적 성장이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도 가능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충분히 볼 만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단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21선 돌파를 못하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도 VT 같은 종목 장중 변동성을 이용해서 한번 매수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장중에 좋은 종목도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타점까지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왼편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게 된다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문자로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동일하게 또 함께할 수 있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전문가 사칭 피해가 또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피해액도 어마무시하다라고 하는데
또 여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송 이외에 또 방송에서 얘기하는 홍보 수단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사칭 사기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투자 전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실적이 탄탄하고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구성해 주시는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방송 이외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많은 이슈들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슈들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겠죠.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송, 무료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실시간 이슈에 맞는 종목 그리고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를 높이고 싶은 분들 그리고 주식에 대한 공부하고 싶은 분들 모두 다 도움 받을 수 있는 무료 방송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시장 정리, 이번 주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하면서 다음 주에 대한 시장 전략을 구축하는 내용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단순히 매도 시점, 매수 시점 제시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비중 그리고 매수가에 따른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인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공부방 들어오셔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략 종목도 당연히 제시를 해드리겠죠. 시장 전략에 맞는 종목, 왜 이 종목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목, 단순히 종목만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도움받을 수 있지만 내가 주식에 대한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분명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관련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무료 방송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들어오시면 관련된 링크 올려드리기 때문에 누르기만 하시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 그리고 주식시장을 보는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 전략 부분을 좀 가져가 봐야겠죠.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투자 성과가 크게 나눠지기 때문에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슈 뭘까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가 처음으로 출범을 하면서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어떠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잘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명령과 관련된 부분 100개가 넘는 행정명령 다 체크하긴 어렵습니다. 그중에 핵심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더 주목한 것은 바로 취임사에서 어떠한 부분을 말을 했는지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체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취임 첫날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정책들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트럼프 정부 1기와 마찬가지인 정책이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된 것은 없었고 화석 연료 확대, 유가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면서 유가 가격을 하락하겠다라는 것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 유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취임사에서 나온 대로 시장이 움직였다. 관련된 발언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럼 유가를 왜 내렸냐? 제조업 부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조업 부분에서 유가가 하락한다면 생산 비용이 적게 들 것이고 관련해서 제조업과 관련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 부흥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제조업과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정책과 관련된 전면 재검토 이 부분은 관세와 관련된 부분인데 시장에서는 좀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기와는 다르게 조금은 점진적으로 할 것이라는 예상대로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우호적이다. 미리 선 반영했던 만큼 우호적인 방향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취임 연설에서 우주와 군사력 강화, 방산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했죠. 이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 시장에서도 우주, 그리고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방산과 관련된 종목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계속 높기 때문에 우주와 관련된 종목, 방산과 관련된 종목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략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지지율이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상당히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카터 대통령도 상당히 낮은 지지율을 보여줬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카터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이 바뀌죠. 낮은 지지율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든과 카터는 왜 낮은 지지율이 나왔을까? 공통점은 높은 물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높은 물가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높은 지지율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카터 집권 당시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고점 기준으로 14.8%, 말도 안 되게 높았죠. 바이든도 물론 코로나라는 이슈로 인해서 생긴 부분도 분명히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부분으로 생긴 부분도 있습니다만 CPI 고점이 9.1%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낮은 지지율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럼 카터 대통령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은 어떠한 정책을 썼을까요? 당연히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의 우호적인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한 정책을 했겠죠. 관련해서 원유 생산을 확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정부도 지금 원유 생산 확대를 통해서 제조업을 늘리고 제조업의 부흥을 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이 물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동일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지금은 유가 생산을 굉장히 크게 늘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인플레이션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평균 유가 가격은 51.9달러였습니다. 현재는 75.71달러로 상당히 높은 유가 가격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이 수준까지 내리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1기 때 평균 국채 금리는 2.3%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4.3%로 상당히 높죠. 그래서 관세 정책을 강하게 나오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가 지금 캐나다와 관련된 부분, 멕시코와 관련된 부분에서 관세 정책 부과하겠다. 그리고 2월 달부터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뉴스는 나오지만 생각보다는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고 1기 때와는 다른 국채금리, 유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세 정책을 과하게 쓰면서 국내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를 크게 내릴 만한 하방 리스크로 존재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리스크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면 트럼프 정부가 가져가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우호적인 섹터 그리고 우호적인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 부흥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고 투자 경기 회복 정책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세, 세금을 줄이고 인프라의 재건 및 구축에 대한 부분에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기업 및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세 인하시, 감세에 대한 부분인데 법인세 인하시 이익이 증가를 하겠죠. 세금이 줄어드니까 기업들은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련된 기업, 테크와 관련된 종목, 그리고 헬스케어,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직접적인 수혜는 당연히 미국 기업이겠죠. 하지만 관련된 국내 기업들, 국내 종목들을 잘 고른다면 올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했던 제조업 부흥과 관련된 부분, 반도체, 자동차, 소프트웨어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저평가 종목들 지금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계속해서 올림픽 종목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 제가 자주 제시를 해드렸는데 제조업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부분인데 관세 부과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점진적 부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는 좀 적게 해석할 가능성 높고 관련되어 있는 업종, 그와 관련된 종목들 잘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제시를 해드릴 거고 오늘 올림픽 종목으로 당연히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생방송에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장중에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공부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업종에서 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가져가셔서 투자 성과에 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와 그런 종목들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 종목이나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트럼프가 좀 주목하고 있는 섹터와 거기에 따른 저평가적인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 안에 담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도 한번 이런 부분까지도 챙겨보고 싶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방송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하는 이유와 더불어서 혼자서도 좋은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거든요. 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셔도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말 종목 발굴하는 눈이 남다르시죠. 이런 종목 발굴하는 눈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료 온라인 방송 오전 8시 반에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교육방 내에서 링크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들에 대한 리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부터 올림픽 종목 리뷰를 해볼까요? 시장 전략에 맞는 종목들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 이슈에 맞는 종목들 리뷰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DIT 처음으로 목표가 달성한 1월 13일 날 제시해드렸는데 처음으로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고요. GST, 일진전기 시장의 이슈에 맞는 종목이었습니다. 먼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이슈에 맞는 상승이 나왔겠죠.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과를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DIT 같은 경우에 1월 13일 날 제시해드렸는데 목표가 달성, 오늘 달성했고 상승률 38%의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1월 13일이면 사실 거래일수로 몇 거래일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수익이 났다. GST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12월 달에 좀 제시를 해드렸지만 15%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4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시장에 좋은 재료가 있었다. 이 부분 어떻게 나오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T 오늘 목표가 달성했는데 왜 상승이 나왔냐? SK 하이닉스발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발표될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실적에 대한 부분 기대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DIT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거 다들 아실 것 같고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부분 특히 HBM과 관련된 성장성을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에 이미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영업이익 134억인데 4분기까지 최소 200억 정도까지는 영업이익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처음 제시를 해드렸을 때 시가총액이 2,650억 정도이기 때문에 PER이 한 11배 정도 됐겠죠. 하지만 지금 3,657억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는 조금은 떨어졌습니다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올해에 대한 성장성을 생각을 해보자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자, 기술적인 자리도 매우 좋은 자리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거래량이 동반을 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121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렸는데 결과는 보시면 알다시피 굉장히 큰 상승 38%의 수익이 나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목표가 달성을 했지만 눌리는 구간에서 자 21선 깨지지 않는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재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수익 실현하셔도 되고 관련해서 눌리는 자리 나오게 된다면 재매수도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미국 제조업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수혜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재차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다. 이 타이밍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공부방 오시면 제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GST입니다. 오늘 어떠한 이슈 있었는지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큰 투자건이 있다고 트럼프 정부에서 좀 말을 했죠. 데이터 센터 크게 늘어날수록 열 관리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GST 같은 경우에 반도체, 스크러버, 칠러와 관련된 제조업체라고 말씀드렸고 주목할 게 칠러라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제조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키는 장비, 그와 관련해서 액침 냉각 기술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도 지속적으로 상승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었죠. 3분기까지 70% 넘는 성장률 실적으로 보여준 종목 올해 AI 데이터 센터 투자권 보시면 알다시피 성장하겠죠. 관련해서 이 종목은 실적 성장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기술적인 자리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종목 소개해드린 대로 121선 돌파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탈 자리 없이 지속적인 상승 추세 나오면서 15%의 상승률 가져갔죠. 사실 이 종목은 이미 1월 초에 목표가를 달성을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눌리는 구간에서 21선 깨지지 않는 자리에서 재차 매수 구간 잡아보자라고 리뷰 한번 했었는데 눌리는 자리 한번 나왔고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면서 오늘 만약에 제 얘기대로 하셨다면 2번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실적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수익 실현하시면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관련된 동일한 이슈입니다. AI 인프라와 관련해서 5천억 달러 투자한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당연히 큰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냉각과 관련된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전력 소모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AI 인프라 제외하더라도 이미 미국에서는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와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성장 모멘텀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실적 부분도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25%의 성장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올해 실적 성장 한 단계 레벨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 종목도 눌리는 구간 안 나오고 있죠. 이 종목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 나오면서 40% 거의 큰 수익이 좀 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1선 이탈이 없습니다. 이렇게 추세 이탈이 없는 종목, 굉장히 실적 성장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종목이고 오늘도 굉장히 좋은 고점 기록을 했는데 눌리는 구간에서 21선 라인에서 제 매수 잡아보신다면 추가적으로는 수익 가능한 종목입니다. 단순히 실적 부분, 수익 부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재매수 구간도 잡아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시장의 이슈에 맞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 내에서 재매수 타점이 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런 종목에 따른 재매수 타점 나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이외에 또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장 시작 전 혹은 장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종목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타점까지 같이 한번 볼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 또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종목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자, 이슈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한글과 컴퓨터, 최근에는 AI 기술력을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하고 있죠.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AI 기술력에 대한 입증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모두 다 알다시피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관련해서 좋은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상황인데 AI 쪽에서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나온다? 당연히 주가에 대한 상승, 실적에 대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 실적 부분 2023년부터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작년에 3분기까지 이미 2023년 실적을 3분기까지 달성한 종목입니다. 44.9% 거의 50%에 넘는 상승률, 실적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4분기까지의 실적을 살펴보면 최소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 나올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5,500억이라고 한다면 PER 15배 이하, 조금 더 높게 잡으면 PER 10배 이하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PER 10배다? 너무 싼 저평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AI 성장이라는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충분히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기술적인 자리도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좀 보여줬죠. 다행히도 11월 달부터는 AI에 관련된 부분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61선 지지 라인으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 만들어내고 있죠. 실적 성장을 기반으로 한 상승이기 때문에 단단한 지지 라인이 있다. 지금 구간 21선 라인에서 재차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데이터 센터에 굉장히 큰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죠. AI 종목들 충분히 주목을 받을 만한 이슈 생겼다. 이 종목 저평가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높다. 기술적인 자료도 지금 거래량 좀 늘어나면서 21선 위까지 올라왔다. 기술적인 자리에서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겠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제시를 해드려서 매수가 22,9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1차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업사이드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도달 이후에 추가적인 대응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가져온 히든 종목, 이 종목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서 반도체 수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중에서도 전공정 장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실적 성장이 작년에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드렸던 내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죠.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수주권이 최근에 있었는데 매출액 대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공정 장비 쪽에서 충분한 성과를 수주권으로 확보를 했고 수주권이라고 한다면 미래의 매출이라고 봐야 되겠죠. 매출 부분도
충분히 가져가고 있다. 저평가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지만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2024년 실적 부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3분기까지 165억, 재작년 대비로는 800% 넘는 성장, 다시 한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반등을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분기까지 본다면 한 영업이 200억 정도 나올 겁니다. 시가총액 대비로 PER 15배 정도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장비 업종이 PER 15배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자리도 나쁘지 않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하락 나왔고 12월 9일 저점 이후에 상승 추세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쌍바닥 형태 만들어내고 있고 아까 리뷰 구간에서 120일 돌파 구간에서 나왔던 종목도 굉장히 큰 슈팅 나왔죠. 이 종목도 121선 돌파한 자리 나와 있습니다. 거래량과 함께 오늘 양봉 좋은 자리 나왔고 내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잘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매우 높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공부방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 끝나자마자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궁금한 히든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종목명 같은 경우엔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3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참여하셔서 히든 종목의 종목명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